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겨울에 그 두부 흡수한 곳에 막 박아놓고 꾸겨놓고 하다 보니까 분갈이를 창들은 다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봄이 돼서 좀 꺼내놓다 보니까 이 두 아이 분갈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가져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분갈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 이 아이들 먼저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그 엘사와 칼리아리는 제가 한 11월 달에 데려온 아이예요. 그래서 이곳에 임시로 심어줬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뽑혀 있었던 거예요. 복잡한 곳에 있으면서 뽑혀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구도 엄청 달고 있어요. 이 아이를 좁은 곳에 분갈이를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큰 곳에다가 좀 넓은 곳에다가 분갈이를 해줘야겠습니다. 이 아이 분갈이를 하면서 이 칼라아리도 함께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분갈이를 한다고 하얀색 풀분을 사서 창들을 분갈이를 해줬는데도 빠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겨우 내내 구입해온 농장에서 심어준 화분 내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아이들은 그 황진이 오페라하고 같이 구매를 했어요. 네. 그 황진이 오페라를 가져올 때 왠지 분갈이를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분갈이를 안 하고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 황진이 오페라가 엄청 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에 확 커진 모습이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하루 사이에 그렇게 커질 수도 있나 봐요. 제가 그 농장에서 이 아이를 구매를 할 때 이 정도 크기가 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5만 원 너무 비싸요. 그랬더니 조금 작은 걸 준다고 조그만 아이를 갖고 와서 3만 원에 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이 화분에 심겨진 채로 왔는데 약간 물도 충축하고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5만 원짜리 그 아이보다 더 컸어요. 이 아이들도 같은 농장에서 가져온 아이들이어서 아마 분갈이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봄도 됐고 해서 분갈이를 해서 확실하게 저의 다이어리에 넣어서 길러야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들 뽑아볼게요. 이 아이는 샤이닝 펄입니다. 분갈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코끼리를 잘한 것 같아요. 막 심어서 뿌리 할착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황진이 오페라 가져왔을 때 사실 이 샤이닝 펄 이런 아이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황진이한테만 관심을 가졌는데 느낌이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분갈이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도 분갈이를 막 해서 뿌리 할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내 어딘가에 구석에 처박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창들은 하얀 풀분에 심어서 제가 좀 소중하게 따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겨울을 지냈네요.
아유, 이 꽃대가 도태됐어요. 얼마나 물을 안 줬으면. 뿌리 활착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는 일본 나나켄입니다. 나나켄. 나나켄인데 일본 나나켄이래요. 그 나나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일본 나나켄은 또 다른 일본에서 재배가 되었던 만들어낸 아이겠죠. 이 아이도 산인소라고 똑같은 상태일 것 같습니다. 뿌리가 지금 막 나서 안착이 되고 있어요. 이 아이를 이대로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끝에는 고사돼서 잘라졌네요. 이 칼라알이 오랫동안 이곳에 방치되었던 칼라알이도 뽑아봅니다. 아이고, 그 로제토 바로 밑에서 이렇게 실뿌리들이 났는데 임시로 심어놔서 흙에 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심어서 아이가 활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 아이는 그 이쁜 화분에 심어주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모습을 보면 창과 모습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풀분에 창에 심어주던 풀분에 심어서 창 관리하는 그 파트에 넣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칼라아리와 함께 있다가 뽑혀버린 이 아이. 사실 이 아이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지금 분갈이를 해야겠다고 다른 아이들도 찾아낸 거거든요. 이 아이가 겨울왕국에 나오는 공주, 아주 너무 아름다웠던 공주 엘사예요. 이 엘사를 제가 군생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다른 거 사는데 그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다른 걸 사면서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아이를 그러고 그냥 방치해 놨었는데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났어요. 목대에서. 이건 또 뭐죠? 여기에서도 자구가 나네요. 엘사도 자구가 참 많이 열리는 아이인가 봐요. 이 아이도 오늘 심어서 뿌리를 잘 내도록 해줘야겠어요.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고 있는 그 착한 아이를 방치해줘서 뿌리가 하나도 안 나고 있잖아요. 오늘 심어서 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분에는 스티로폴로 불가심 장치를 했고요. 재활용육에 그 지렁이 분토를 넣어서 영양가 있는 흙으로 한 70% 정도 깔아놓고 위에는 그 뿌리 활착이 좋은 그 배양토를 넣었습니다. 뿌리가 닿는 부분에 뿌리 활착이 좋은 이 부드러운 배양토를 넣고 이 뿌리 활착이 이어진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영양가 있는 지렁이토가 분비토가 있는 그런 흙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심어주는데요. 지금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뿌리를 넓게 펼쳐서 지면에 많이 닿도록 해서 심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창들을 풀분에다 심어 놓는 게 제일 이쁘고 좋더라고요. 물론 이 창이라는 아이들을 큰 화분에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화분 가격도 좀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 네모난 풀분에 심어서 나란히 정리해 놓으면은 그 모습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 창들은 포스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의 그 포스와 단순하고 심플한 풀분의 조화가 아주 이 창들의 이 포스를 더 빛내주는 것 같아요. 국민 다육이들은 아기자기고 이쁘니까 아기자기한 화분에 심어주면은 그 화분빨을 받아서 사람은 이빨, 국민은 화분빨을 받아서 더 이쁜 것 같아요. 창들은 바로 이 로제트 밑에서 엉덩이에서 뿌리가 나니까 이렇게 엉덩이 밑에까지 흙을 꼼꼼하게 넣어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야 뿌리 활착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흙을 조금만 더 심어줄게요. 또 흙이 이렇게 밑둥이에 다 닿으면 물을 넣었을 때 그 창들의 입에 물기가 닿아서 물을까봐 그게 걱정이죠. 창은 이 마감을 또 잘해줘야 됩니다.
엉덩이 밑에까지 마사토를 넣어서 물을 줬을 때 창들의 입장에 물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물을 줄 때도 이 창을 저면 간수해 주라는 이유가 이 창들의 입장 사이사이에 물이 고이면 그곳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물음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면 간수를 해주는 거죠. 그런 위험성을 막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꽃대를 잘랐을 때 이 꽃대의 수관을 통해서 물음병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꽃대를 자른 다음에 그 물을 상면에서 주면 꽃대를 따라 물이 들어가서 물음병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면 관수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자, 4인별 분갈이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나캔 하겠습니다. 뿌리가 길기 때문에 이대로 흙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뿌리를 좀 더 안쪽으로 넣어서 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풀분이 12인치 풀분인데요. 이 12인치 풀분에 심어주면 아이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정도 크기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칼라하리는 지금 심어줬던 아이들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풀분이 아닌 이쁜 화분에 심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또 이 풀분을 심게 되네요. 조그만 아이가 와서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두 아이를 심어줄 정도로 그래도 넉넉할 정도로 그렇게 작았는데 겨우내 아주 소문 없이 혼자 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발견했을 때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해 있었어요. 엘사도 마찬가지고요. 엘사가 저렇게 크고 자구로 자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칼라하리는 지금 로제트 바로 엉덩이에서 뿌리가만 나온 상태여서 흙을 좀 많이 로제트 바로 아래까지 흙을 좀 넣어서 심어주겠습니다. 그 뿌리들이 고사되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주겠어요. 제가 2kg짜리 마사토를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는데요. 이제 분갈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더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어디로 구매를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곳에 상품이 나와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셨는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대체품 사야트로 마감을 했어요. 나중에 마사토가 오면 좀 위에만 살짝 바꿔주려고 합니다. 칼라리 이 아이가 이렇게 작은 아이가 왔었는데 이렇게 큰 거예요. 잘 크는 아이인 것 같아서 풀분에 심어줬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구도 달고 잘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특해서 좀 넓은 화분에 심어서 이 로제트도 잘 자라고 대품 군생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해 줘야겠어요. 이 뿌리 안에 이 뿌리 안에도 이렇게 자구가 뿌리 안에도 보이시나요? 이 뿌리 안에도 이렇게 자구가 있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리죠? 이 분갈이를 너무 늦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노랫들이 많아서 깊게 심지 않고 이렇게 이 정도에서 심겠습니다. 마감토로 마사를 하는 이유는 마사가 일반 흙보다 마름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물을 줬을 때 빠른 마름으로 물르지 않게 해주고요. 또 이 흙에서 가벼운 배양토들이 그 물을 줬을 때 떠오르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사가 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뿌리 할착이 안 된 아이들의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제가 마사가 없어서 지금 산야초를 하는데요. 마사를 사오면 위에 마사토로 또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잠시 잊혀졌던 아이들 마무리하는 분갈이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칼라리, 일본 나나켄, 4이닝 펄, 그리고 엘사까지였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다 옥상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좀 1, 2도까지 내려가는 잠깐의 추위가 있지만 그때는 단단히 보온을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바깥에 내놓을 때 갑작스러운 햇빛 아무리 약해도 봄볕이어도 겨울봄이어도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응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3, 4일 적응 훈련을 하는데요. 아침 햇볕에 8시부터 한 10시, 12시까지 적응 훈련을 하고 12시 넘어서는 햇빛 가림을 해주고 그렇게 며칠을 한 다음에 아이들을 그 햇빛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화상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